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4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달 이제 뭐 대략 다 지나갔고요. 2월이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지금 현재 무소속이죠. 등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 2월 3일, 그 다음에 중간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도 있습니다. 2022년 작년 11월에 징역 15년이 구형이 돼 있죠. 근데 2월 8일에 1심 선고가 있고요. 윤미향 의원은 2월 10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선고를 언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질질 늘어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뭐 이런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기소가 됐죠. 기소된 걸 보면 준사기, 사기, 기부금 분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가지입니다. 뭐 8가지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죠. 그러니까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가 언제 됐나 찾아봤더니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자, 이렇게 따지면 2년 5개월 만에 1심입니다. 그러면 2020년 9월이니까 이때는 사실은 총선이 있은 뭐 불과 한 4월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9월이면 5개월 정도 후에, 그러니까 재판 빨리빨리 진행되면 이제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단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사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겠구나 뭐 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려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봐준 거 아니냐. 왜냐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국회의원 임기 4년이죠. 그런데 2년 5개월 만에 1심이 있으면, 그러면 결국 내년 총선까지 따지면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2심 3심도 내년 총선까지 끝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임기를 다 마치는데 법원이 도움을 준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정치 판사 아니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거에 재판장이 결국 맞춰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것이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하고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로 발급받아서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아까 제가 3일이라고 했죠.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3년 만에. 윤미향 의원보다 더 심각합니다. 뭐 그렇게 쟁점이 많다고 1심 선고를 3년 만에 하느냐. 이것도 재판장이 봐주는 거 아니냐. 글쎄 뭐 전 이렇게 길게 1심 뒤늦게 선고 내린다고 뭐 봐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뭐 나이 들어서 저 감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 아니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기소된 지 이것도 3년이 다 돼갑니다. 2년 10개월. 이거는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그 사이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임기를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이러면 이 선거 무효소송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유난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이 이런 거냐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러냐. 근데 한번 우리 이런 거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만 한번 들여다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말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형 사건입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구속되고 재판한 건데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만 해도 18개고요. 18개가 넘죠. 그렇게 한 번에 된 게 18개. 국고손실 등 추가로 2개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무려 21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재판하는데 1년 만에 1심 선고, 2018년 4월 6일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기소된 지 1년 정도 있다가 1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만 그렇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3월 22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 A4 용지로 무려 8만 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사 기록이죠. 그런데도 1심 선고는 2018년 9월. 2018년 9월.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건 자체가 크고 그다음에 혐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에 비해서 윤미향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등 이른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집권당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하냐?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신속한 재판은 문재인 정부 때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쪽 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사 아니냐. 우리가 정치검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정치판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22년 작년 사법연감을 봐도 형사사건의 경우에 1심 합의부 기준으로 해서 구속된 사건은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선고 때까지 138.3일 걸렸습니다. 평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구속 사건은 217일. 217일은 7개월입니다. 평균 7개월이면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사람, 조국, 윤미향, 송철호 뭐 이런 사람들 사건만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결국 임기 다 끝나도록 방조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뭐 각자 판사들이 뭐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 2년, 3년씩 1심을 끌고 있는지,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진다. 그래서 정치판사 많은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해당 판사들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